예, 안녕하세요. 오순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나머지 이서국, 조문국, 사벌국, 간문국에 대한 여러 소국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야사에 곁들여서 이런 조그만 나라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들이 이제 그 가야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그 특히 사벌국 같은 경우는 고령가야하고 이렇게 다 맞닥뜨리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서국 같은 경우는 비화가야, 조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상가야, 이런 것들하고 이게 관련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걸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서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국은 청도입니다. 여기 청도인데, 이 청도라는 곳이 지금은 그 산지가 많고 계곡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낙후된 감이 있지 않았지만, 이것은 중요한 루트입니다. 왜냐하면 경주에서 그 창녕으로 빠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루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 후백제 견훤이 그 경주의 그 포석정을 쳐서 경양을 죽이고 경순왕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공격 루트가 바로 이 청도입니다. 그래서 청도를 지나면 경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대구 쪽으로 이렇게 영천, 경산이나 이런 쪽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밀양 쪽으로 해서 어디는 금강가야 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쪽으로 가면은 두 군데로 갈 수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아라가야, 그다음에 북쪽은 대가야,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아주 군사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를 쳤던 강력한 그 세력 중에 하나가 이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고인돌이 있었던 지역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청도천, 그 다음에 이제 동창천, 이 두 개의 하천에 쭉 그 고인돌이 몰려 있는데, 동창천 상류 같은 경우 이 운문면만 해도 135기가 몰려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청도천도 20기, 그 다음에 금천면에 보면 27기, 뭐 이렇게 쭉 분포가 되어 있는, 그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특히 강남면 화동 유적에서는 마제석고, 마제석초, 그 다음에 이제 적색, 마연토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유물들이 마제석고면 어디 거랑 통하냐면 김해나 창원, 여기는 뭡니까? 금강가야잖아요. 이 금강가야가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삼한시대는 구야국이겠죠. 이러한 쪽하고도 이렇게 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양이 금강가야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그 교류가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음리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 환호,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작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민문이 토기, 무문토기죠. 그 다음에 돌화살촉, 돌칼, 갈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라리 유적은, 이건 이제 마을 유적인데, 화양읍 진라리에서 있는데, 주거지가 93동, 되게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고인돌이 5기, 고상식 건물 4기, 수열 유구가 22기 정도가 나오는, 게 아주 대규모의 마을 유적이다. 이렇게 청동기 시대. 그래서 민문이토기, 돌화살, 돌칼, 돌검, 돌도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 그 진라리 마을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무등리 고인돌, 범곡리 고인돌, 송음리, 요 앞에 살펴본 송음리 주거지 유적, 이런 것들이 쭉 분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곳이, 이 마을 유적이 중심 권역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그 다음에 이제 송소리 유적을 보면은 풍광면 송소리에 있는데, 여기에는 청동기 시대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의
그 마을, 그 다음에 고분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삼국시대에 보면은 주거지가 3동, 그 다음에 이제 무덤, 고분이 목각묘가 5기, 그 다음에 석각묘가 37기, 온감묘가 2기 정도가 있어요. 요게 이제 1차 조사 때 나온 건데 2차 조사를 했더니 목각묘가 1기, 석각묘가 53기, 그 다음에 석실묘가 3기, 그 다음에 온감묘가 3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쭉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유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각묘에서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뭐 쇠화살촉, 쇠도끼, 쇠낫, 쇠손칼, 쇠쥐깨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각묘에서는 금판을 더 씌운 가늠고리, 귀고리, 그러니까 금귀고리죠. 그 다음에 은귀고리, 여기 허리띠 장식, 은제, 그 다음에 모자, 대도, 그러니까 큰 칼과 작은 칼이 같이 이렇게 있는 쇠칼, 쇠화살촉, 쇠도끼, 쇠낫, 쇠손칼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고 토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 삼국시대 마을 유적이다. 이렇게 고분들이 또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도에 운문댐이 생기면서 이제 그 수몰 지역에 대한 지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운문면에 많은 그 곳에서 석곽, 석곽과 그 다음에 이제 토기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능선부에서는 고분들이 나오는데 그 지름이 한 5m 정도, 그 다음에 높이가 1m 정도 되는 이제 그 고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주변에 뭐가 나오냐? 고식의 도질토기편, 그 다음에 연질토기, 그 다음에 고배, 장경호편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고분들은 그 전에 이제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고인돌이나 그 다음에 석관묘를 쭉 이어오는 이 선주민들의 집단을 계승하고 있는 이 지역의 토착 세력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분들이 운문면, 화양읍, 이서면, 강남면, 풍광면, 매전면 등에 쭉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영우 씨는 이 청도군 읍지라는 거에서 고족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서 고성이 있는데 군에서 북쪽 심리에 있다. 내면이 토성으로 되어 있고 주위가 천여척이다. 이곳을 이서고지라고 하였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냐면 화양읍 토평리에 있는 백곡토성, 여기를 이서국의 왕성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곡산성은 어딨냐? 화양읍 토평리와 이서면 고철리 이 양쪽에 걸쳐 있는 그쪽에 이제 백곡마을이 있습니다. 토평리 백곡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100m에서 한 120m의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따라서 토루를 한 200m 정도, 이렇게 높이는 한 1에서 3m. 이 주변에 연질토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6세기경에 신라토기도 채집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이서국이 3세기 내지 4세기 정도에 이 이서국이 있었다가 6세기경에 신라에게 이렇게 복속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백곡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서산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영읍 소러리하고 청도읍 송읍리에 있는 주구산, 이게 해발 217m의 주구산 위에 이제 있는데 둘레가 한 300m 정도 되는 토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그 왕성을 지키던 전초기지. 앞에서 이제 막아야 되겠죠. 그 내부에서 4세기 때 토기편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맞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3세기에서 4세기 사이로. 오래산성은 청도 거연리하고 매전면 구천리에 있는
해발 626m의 오래산에 있는데 둘레가 4.6km, 굉장히 크죠. 이건 포곡식 석성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신라가 이 이서국을 점령한 후에 밀양하고 창녕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구축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산성들은 운문면, 화양읍, 이서면, 강남면, 풍광면, 매전면 등의 13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서산성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오래산성의 개념도인데, 포곡식이라고 그랬죠? 이 포곡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골짜기를 이렇게 능선부를 쭉 감싸면은 가운데 골짜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 골짜기, 포곡이라는 게 뭐냐, 골짜기를 감싸고 있는 산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꽤 크게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망대가 4곳에 다 있고, 여기 이제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봉수대가 있고, 망대가 또 있죠. 여기 남문지가 있고, 서문지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큰 산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청덕은, 풍강면, 성곡리 유적은 160기 굉장히 크죠. 그래서 수열식 석광묘하고 석곽 옹감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금동 귀고리, 그다음에 말의 제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토기편들, 이게 거의 2000점, 2300점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토기를 분석해 보면은 창녕, 경산, 경주 이 3군데 토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얘기는 그쪽하고 교류를 했다는 거죠. 이 토기로 볼 때 이 토기가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의 것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 이서국이 이러한 창녕이라든가, 창녕은 우리가 비화가야잖아요. 요 경산은 우리가 이제 소국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요 압독국,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경주, 신라죠. 이런 나라들, 소국들하고 교류를 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가 여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서 창녕하고 밀양 쪽으로 진출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거쳐서 그 전진기지로 삼았던 것이 어디냐? 바로 비화가야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물들이에요. 청도 성곡리 유적에서 경상북도 문화연구원에서 발굴한 건데, 이런 금기거리, 그 다음에 이런 토기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직렬투창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직렬투창이라는 건 가야계라는 거죠. 가야식의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것을 볼 수. 이런 거는 교열투창이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신라 쪽에 영향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문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국은 의성에 있었습니다. 의성. 근데 여기 이제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을 보면은 위천에 한 50여 기, 그 다음에 미천이라는 그 하천에는, 여기 보면은 전곡면 일대 20여 기, 그 다음에 쌍계천이라는 하천에는 40여 기. 그래서 이 3개의 하천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을 한번 보면은 미천 유역에는 450여 기, 그 다음에 여기 전곡면, 옥산면 여기는 120여 기, 쌍계천 유역에는 200여 기, 그 다음에 위천 유역에는 190여 기. 굉장히 많은 그 고분들이 이렇게 하천변에 쫙 분포되어 있어요. 이 고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금성면입니다. 금성면. 이 금성면이 이 중에서도 금성면 고분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탐리예요. 탐리. 탐리 고분인데 어느 정도 되냐? 직경이 20m 대형 고분이죠. 16기나 있어요. 16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얼마냐?
동서로 41m, 남북으로 30m, 높이가 8m예요. 굉장히 크죠. 이러한 초대형 고분이 나와요. 그 정도로 이 조문국의 세력이 굉장히 왕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이게 고분군이에요. 지금 이제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물관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탐리 고분군의 그 뒤쪽에 여기 보면은 금성산이 있습니다. 해발 60m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고분군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문국의 경도광, 신라 경도광이 아닙니다. 조문국의 경도광이라는 사람의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수십 기가 분포되어 있고, 여기에 탐리, 대리리, 항미리 등의 고분군이 금성산을 중심으로 해서 200여 기가 쫙 분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가 바로 조문국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성을 보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산성들이 쫙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병방동 산성에는 이와 같이 단촌 고분군, 그 다음에 봉양동 산성에는 안정동 고분군, 치선리 산성은 이제 남대천하고 관련이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금성산이라고 그랬죠. 거기도 산성이 있어요. 금성산성은 해발 여기 있죠. 금성산 정상에 둘레가 얼마냐면 4km예요. 무지무지하게 큰 성이죠. 토속 혼축으로 되어 있어요. 흙하고 돌하고 혼축 같이 쌓은 거예요. 그걸 토속 혼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밑에 탐리 고분, 대리리 고분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탐리, 대리리, 항미리 고분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역을 금성산을 중심으로 조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이겁니다. 이쪽이 지금 이제 산이 시작이 되고 있죠. 자, 그 탐리에서 뭐가 나왔냐? 금동관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새의 깃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탐리에는 고분군이 몇 개냐? 130여 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이 금동관은 5세기 초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새의 깃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세운 게 3개죠. 3개를 세웠어요. 이거는 요거하고 비슷한 게 어디냐? 황남 대청에 이렇게 2개가 붙어 있죠. 쌍무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는데, 남쪽 무덤에서 출토된 은으로 된 깃털 장식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주, 즉 신라의 그러한 영향을 받은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금성리 고분군. 아까는 이제 그 금성산성 밑에 있는 고분군 중에서 이제 금성리 고분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성리 고분군에 속하는 대리리 2호분에서는 뭐가 있냐? 금동제 신발. 굉장히 중요하죠. 금동관하고 금동제 신발이 같이 나왔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귀걸이, 마구, 그 다음에 순장 무덤이 또 나와요. 순장. 4명이나 묻혀 있어요. 이 유물로 볼 때, 이 고분의 연대는 5세기 후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국시, 요 금성산 고분군에서 이제 특히 이제 요 발굴한 2014년에 봉토분, 삼국시대 봉토분 4개를 발굴했거든요. 여기를 발굴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각이 있고 부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각이라는 건 시신을 묻은 거고, 부각은 부장품을 묻은 건데, 요게 연대가 어떻게 되냐면 5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요. 여기서 출토된 게 대단하죠. 금동제 관모, 금동제 관식, 은제 관식, 은제 허리띠, 그 다음에 금동 팔뚝 가리개 여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제 귀걸이, 이게 이제 굵은 귀걸이, 가는 귀걸이, 그 다음에 유리제 목걸이, 옥, 그 다음에 금동제 말장식, 그 다음에
삼엽 한두대도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요. 더군다나 뭐가 나오냐? 단야구가 나요. 단야구는 뭐냐면 대장간에서 쓰는 쇠를 다루던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48호분에서는 관목국지에 봉이 달린 새로운 형체의 금동 관모가 나오고 있다. 요거는 경주 지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도 북부 지역에서는 최초로 발굴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요거죠. 여기서 발굴된 거예요. 여기. 예, 금동제 간실. 요 은제죠. 은제. 요 허리띠. 은제 허리띠. 요거 이렇게. 요것도 관문. 자. 그 다음에 구성리 고분군에서는 나오는 토기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의성.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의 양식을 그대로 따른 것들이 대부분 나왔는데 한 점이 어디 거냐? 경주 양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주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정리 고분군을 보면은 5세기 중심인데 5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거를 보면은 의성 양식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토착이죠. 근데 5세기 후반에 가면 뭐가 나타나냐? 경주 양식의 토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신라하고 교류가 시작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정림리 고분군은 금동제 귀걸이가 나오는데 이게 연대가 어떻게 하냐? 5세기에서 6세기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평리 고분군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송내리 고분군을 보면은 한 30여 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천유역에 있어요. 이 미천유역에서 가장 큰 고분군입니다. 이게 5세기 당시에 이 송내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딸린 여러 세력들이 있겠죠. 그 세력들이 뭐냐면 병박리 고분군, 관동리 고분군, 후평리 고분군, 이런 것들이 송내리 고분군의 하위 세력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천리 고분군에서도 삼국시대의 토기가 이제 나오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그 것들이 고분군이 쭉 깔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중심이 토기를 볼 때 이 고분들의 중심이 언제냐? 5세기예요. 5세기.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